첫 번째 이슈, 사스 닮은 신종 코로나 대응 전략 배워볼까 이런 주제를 뽑아주셨는데요. 이상로 파트너와 시간에는 메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메가 키워드는 뭘까요? 어게인 2003년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게인 2003년은 사스, 네, 맞습니다. 사스가 있었던 사스. 그런 해죠. 그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오늘도 역시 이어질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3년 때 사스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네, 2003년과 그쵸. 비교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일단 우리가 네. 지금 현재 중국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최균 앵커님도 얘기를 했지만 2003년도에 사스가 이제 2002년도 11월 달에 이제 발병하고 네네. 난 다음에 이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 뭐랄까요 중국이라는 곳의 이제 특수성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확진자가 2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이것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한번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우한시의 크기 자체가 일단 서울 면적 14배 정도 되는 네. 부분이고요. 거기에 인구가 1,400만 명이 삽니다. 음. 그럼 거기 옆에 보면 우한시 바로 옆에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황강시라는 곳이 옛날에 이제 적벽대전이 이루어졌던 곳이거든요. 네. 이 황강시 인구가 700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황강시하고 우한시 두 가만 합치더라도 2,200만인데 서울 경기 인구 합치면 1,800만이거든요. 그 인구보다 더 많은 곳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현재 우한시 옆에 황강시, 그 샤오관시, 뭐 샹양시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국 지도인데요. 네.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이제 우한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베이징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광저우가 보이는데요. 네네. 여기 광저우와 그리고 베이징을 잇는 이 남북 고속철도가 있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한을 통과하고 중간에 중계 지점이 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청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에 상하이까지 오는 이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한을 통과하거든요. 이 두 가지 도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통과하는 곳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교통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발달돼 있고 네네. 심지어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테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도 가동 중단이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오늘까지의 상승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만큼의 우한시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촌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그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더 짙은 빨강색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확진자 수를 색깔로 표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 우연치 옆에 있네요. 않게도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동서 고속 전철 그리고 남북 고속 전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고다음 그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3년도, 2002년부터 시작했던 그 사스와 그리고 봤던 이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조금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 사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홍콩, 베트남에 대한 이런 동아시아를 직접적으로 이제 강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스는 홍콩이었다고 그때 얘기가 네, 많았었죠.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스와 97%에 대한 유전체가 똑같다라는 발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본다면 증시에서도 이 사스에 대한 영향처럼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사스 자체가
보면 3월 달부터 조금씩 종식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종식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2월 초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추워졌을 때 사실 뭐 독감도 상당히 지금 유행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종식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고비가 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확진자만 2만 명이고 지금 의심 환자가 2만 5천 명이거든요. 네. 제가 판단할 때 쉽게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 확진자가 16명인데 그 16명에 대한 동선 자체에 대한 접촉자 수가 뭐 거의 260명, 뭐 270명 이렇게 다다르는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은 더욱더 심하다 봐야 되죠. 그러면 이게 초동 대치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쉽게 끝날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적인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이만큼 그렇죠. 그에 따라 가지고 영향도 상당히 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러면 주봉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2003년. 2003년도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2003년도 지금 3월 17일 주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부터 시세를 붙여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부터 이루어졌는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달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좀 더 종식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여기에서 곧장 반등을 붙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승폭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가도 2,200포인트, 그러니까 적게 가면 한 2,160 정도, 오늘 정도 자리에서에 대한 이런 횡보성에 대한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대신에 시장 자체 유동성이 상당 부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도 뭐 지금 보면 2,000에 2,050포인트 정도고 바닥권역을 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쉽게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2월 달에 불확실성 끝나고 3월쯤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오늘까지 확진자 수가 16명인데 네. 우리 이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네네. 완쾌가 됐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쉽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네네. 방역 체계가 워낙 지금 탄탄하게 탄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번 주가 이제 고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최소 20명, 뭐 최대 뭐 30명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부터 안 생기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그렇죠.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적인 부분 자체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스랑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를 합니다. 네네. 그거는 뭐 이제 다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쪽 바이러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중동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랑 또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네.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건 2015년도고. 네. 사스는 2023년도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때 사실 경제 규모가 중국의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근래에 있었던 예, 예. 뭐 메르스랑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많은 그렇죠. 언론에서는 사스랑만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사실 이 호흡기 전염병이 사실은 겨울에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죠. 그 항상 보면 신종 플루도 그렇고 지금 미국 독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에 많이 걸리는데 네네. 사실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역을 조금 잘못한 그렇죠. 부분도 사실 있죠. 왜냐하면 이게 5월 달에서 7월 달에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네. 전 세계 85%가 중동에서 환자들이 맞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예. 그리고 중동 85%를 제외한 15%가 전 세계에 이제 퍼졌는데 네. 그 중에 14%가 우리나라에서 방역 체계가 실패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의 여행 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했을 만큼. 비교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그거는 네.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렇죠. 대신 또 중국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는 우리나라 증시만 좀 빠졌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어도
비슷한 영향을 그래요?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사스 사태에서 배우는 이란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증시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로 할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봤을 때. 자, 일단 뭐 장기화 시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을 조금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최대 무역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도 OLED 장비주에 대한 발주 연기 소식이 하나씩 듣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장비주 같은 경우 발주가 돼줘야지만 이제 실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분기 무역 수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지금 원래는 IT 종목군들이 3월 달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단계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2월 초 또는 중순까지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조금은 단기적인 부분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 주석 자체가 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일정은 재조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지금은 화장품이라든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반등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 상승하면서도 페이크, 휩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더 개별적인 종목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춘제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였죠? 네. 어제 개장을 중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 8%가 빠졌습니다. 예. 8%, 7, 8% 정도 빠졌는데 그리고 오늘 살짝 반등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그게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우리랑 중국이랑 참 많이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또 분위기가 한참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표님?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더라도 하방이 경직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도 네네. 결국에는 돈을 많이 찍어낸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선 랠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한편은 또 미국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미칩니다. 그러면 미국 장이 여기서 빠진다면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 가동률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방 자체 우리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신에 하방도 제한적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중국이 이런 3월 달부터 조금 종식되면서 주식장이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거지 여기서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8% 빠지고 오늘 1.3% 반등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이런 앞에서 음봉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